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의 필기 기출문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과목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험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시 회차는 1년에 그 기사 시험이 4번을 보게 되죠. 그렇죠? 4번 시험 보는데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1회차, 2회차, 그리고 4회차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회차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 4회차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4개의 과목을 보게 되는데 보시면 소방원론, 첫 번째 과목인 소방원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소방유체역학,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인 소방관계법규, 마지막 과목으로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 보시면 소방원론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전기 분야와 공통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기 전기 분야에서의 자격증이 있으시다면은 이 두 과목을 이제 면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나머지 이 두 과목만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니까 4과목을 다 보셔도 되고요. 두 과목만 선택하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이제 과목별로 20문제씩 되어 있어요. 과목별로 20문제씩 되어 있고 총 80문항을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합격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시는 거고요. 총 80문제 중에서 48문제, 48문항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 과목당 8문항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최소 8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그러니까 꽈락을 면하셔야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문제 유형은 전부 다 객관식이고요. 보기가 4개로 이루어진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시간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과목당 30분씩 해서 2시간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퇴실 시간은 이게 지금 2시간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퇴실 시간은 전체 시험 시간의 절반이 지나야 퇴실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과목이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하나하나 전략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이제 소방 원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소방 원론에는 이제 화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적인 내용,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원소 기호 같은 것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대학교 전공에 관련된 되게 심도 있게 나오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연소 이론과 그리고 소화 이론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이 소방 원론은 좀 난이도가 쉽습니다. 난이도가 쉬워서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셔야 나머지 과목에서 얻지 못한 평균 점수를 이제 깎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만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방 원론에서 17문제에서 18문제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략적인 과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이제 소방 유체역학인데 이 과목을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과목에서 많이 꽈락을 당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목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이게 기계 분야입니다. 이제 전기 분야보다는 공부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면에 이제 계산해야 될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 분야보다는 공부할 내용은 더 적습니다. 아시겠죠? 적으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공식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의 동력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달시 외벌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공식들을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별도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갖다가 계산식을 써도 계산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맞출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시기 전에 계산기 사용법은 어떻게 연습해 주면 돼요? 바로 문제 풀 때 계산기를 이용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단위 변환인데 전기 분야에서는 단위 변환의 중요성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계 분야에서는 계산 문제도 많고 그리고 단위를 변환하는 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변환하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풀이 과정이 길거나 뭐 난해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푸나 이렇게 당황하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1분 30초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 봐도 내가 손을 못 댄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냥 보기 중에 찍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소방유체역학은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그 계산 문제에 들어가는 공식들 그런 것들이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또 실기시험과 연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소방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가끔은 이게 그 영상 설명을 드리다가 뭐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유체역학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법에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소방관계법규는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이제 요약집을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암기하시지 마시고 틈틈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실 때 보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실 때 이렇게 앉아서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틈틈이 계속 수시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관계 법규는 총 네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과 교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영상과 교재의 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 법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답과 교재에 있는 답이 약간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답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삭제, 개정 이런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적색선으로 빨간 선으로 그어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외시키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 개정으로 나와 있는 그 문항은 교재가 출시되기 전에 이미 개정이 된 내용이 문제고요. 그리고 적색선으로 표시된 거는 교재가 출시된 이후에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키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소방관계법규는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마지막 과목으로는 이제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실기 시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내용들이 실기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암기해야 될 공식들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 시험과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실기 시험 대비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하실 전략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부터 이제 설명을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적어도 한 2번이나 3번 정도 반복적으로 보시면 뭐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나 그 공식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기출문제 강의를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